네, 조국혁신당 정책위 의장 차규근입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나라 곳간이 피어가고 경제 성장률이 1.6%까지 떨어지는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뜬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액 자산가의 상속세를 깎아주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부자 감세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텅 빈 나라 곳간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이야 원래부터 그런 주장을 했으니 그렇다 치더라도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을 자처해온 민주당의 움직임에는 깊은 우려와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5억 원에서 각각 8억 원, 10억 원으로 높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하면 18억 원까지 면세가 되니 수도권 대다수 중산층이 집을 팔지 않고 상속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수도권 평균 아파트 매매 가액은 6억 9,600만 원 수준입니다. 서울에서도 강북은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10억 원 수준입니다. 매매 가격이 18억 원에 달하는 지역은 우리나라에 딱 3군데 있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입니다. 이들이 정말 중산층입니까?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을 보유한 가구의 주택자산 중앙값은 2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자산이 가장 많은 순자산 5분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평균 주택가격도 6억 3천만 원 수준입니다. 어떤 통계를 가져다 놓고 봐도 18억 원 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을 중산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감세가 중산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최고 세율을 낮추자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더 문제입니다. 명목 세율만 두고 보면 상속세 세율이 국제적으로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상속세는 소득세의 기능을 보완 또는 강화하는 사회정책적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상속세 부담의 크기는 소득세와 상속세를 합쳐서 비교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소득세와 상속세의 부담은 GDP의 7.3% 수준입니다. OECD 평균인 8.3%에 못 미칩니다. 미국은 12.1%, 독일은 10.7%, 영국은 10.1%에 달합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애써 외면한 채 상속세 최고 세율만 비교해서 세율을 낮추자는 것은 어려운 나라 살림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하고 경강부회한 주장입니다. 상속세는 모든 사람의 경제적 출발점이 과도하게 차이 나는 것을 방지하여 기회균등을 높이는 세제입니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진 못할 망정 다음 세대가 공정하게 경쟁하게 할 기반마저 무너뜨려야 되겠습니까? 2023년에 상속할 재산보다 빚이 많아서 상속 포기를 한 사람들이 최초로 3만 명을 넘었습니다. 상속세 내는 2만 명보다 빚 때문에 상속도 못하는 3만 명의 국민을 먼저 걱정하는 것이 대동세상 아니겠습니까?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상속세 공제가 28년 동안 바뀌지 않아서 완화해야 한다며 세상이 바뀌었는데 바뀌지 않는 걸 두고 바보라고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상속세 공제 기준이 바뀌지 않은 28년 동안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졌습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부족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고액 자산가에 대한 상속세 공제 완화는 결국 현재의 자산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채 18원씩 되는 집을 소유하고 있는 고액 자산가들이 아니라 더 어려워질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보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저와 조국혁신당은 기꺼이 바보의 길을 가겠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다시는 얼토당토하는 중산층을 핑계로 상속세를 흔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라 재정도 망치고 경제 성장도 망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